오늘 만두 이야기는 세계 노동절과 민중항쟁의 달입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세계 노동절과 광주 민중항쟁으로 뜨겁게 불타오른 달입니다. 또 20대 대통령 취임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항쟁의 달 5월에 그 항쟁의 대상이었던 정치 세력의 후계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이 타올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달라진 것은 그리 많지 않았죠. 결국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48.6%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프랑스는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됐죠. 만일 우리도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4%를 얻은 심상정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공약을 비롯한 노동자 서민을 끌어안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을까요? 5월을 앞둔 노동자의 심정이 씁쓸한 이유는 지난 3월 21일 윤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회동을 하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며 친기업 정책을 예고한 데 있습니다. 교섭투쟁을 앞두고 현장을 진단하자입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단체 수장들과 만났던 사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한 행보를 보였죠.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기 전에 2002년 12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제 5호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윤 당선인이 처음인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정경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개별적으로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재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차례 만나 격려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여왔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현장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전환 배치 등 사측의 일방 통행을 멈춰야 합니다. 바쁜 곳은 3교대가 돌아가고 없는 곳은 AS 물량이 끝나면 어디로 배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환 배치와 관련한 단체 협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존중되도록 본인과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게 돼 있죠. 과연 이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누구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쉽게 전환 배치되는 반면 누구는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을 사측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2012년 이후 현장 권력이 기직장 체제로 넘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생산 라인의 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과 통합, 전환 배치 등의 노동조합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평택 모 직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어 잘 따져봐야 합니다.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서 2002년 교섭투쟁을 앞두고 단결하자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국 최초의 노동절은 1923년 일제강점기 시절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 주도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외치면서 파업, 강연회, 시위 등을 진행했죠. 올해 교섭을 앞두고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토론하고 만두 노동자의 단결을 모색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